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하고 티스토리 블로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님들이야 블로그 전문가들이시니까 이제 뭐가 다른지 아시겠지만 처음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고요. 이쪽을 티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블로그 하시면서 가장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뭐 제품 받거나 그냥 먹는 거 제공받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하고 싶은 건 달러일 겁니다. 달러. 돈을 벌고 싶으실 건데 양쪽 다 돈을 현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고요. 티스토리는 애드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둘 다 하기 나름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쪽입니다. 여기는 불가능해요. 소위 말한 치킨값, 그것도 어느 정도 유입량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치킨값을 버는 거고, 티스토리의 경우에는 꾸준히만 하시면 현금은 일단 들어옵니다. 최소한 알바비 정도는 분명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애드포스트는 승인이 빨리 나는 거예요. 돈을 벌 자격을 빨리 주는데 돈을 못 버는 거고, 얘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돈을 벌게 해주는데 대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블로그를 먼저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중에 나는 진짜 그냥 현금을 벌고 싶다. 통장에 매달 월급처럼 구글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티스토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는 역시나 네이버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는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블로그 하면 네이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네이버가 트래픽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티스토리는 트래픽이 많긴 많은데 엄청나진 않아요. 사실 세모죠, 세모. X는 아니고 그래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명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내 블로그에 매일매일 방문자가 한 2만 명 정도면 좋겠습니까? 네이버에선 가능할 것 같지. 2만 명 가능합니다. 티스토리는 불가능할까요? 요거는 보통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같이 들어오는데 2만 명 됩니다. 2만 명이 큰 숫자 같지만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다음이라는 것이 네이버보다 아무리 작아도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하면 큰 숫자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글을 잘 쓸 줄 모르잖아요.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땡기는 방법도 모르고 키워드 선정도 못하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쨌든 규모가 큰 네이버에서 할 때 하루에 50명, 뭐 100명, 뭐 300명, 500명 들어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줄 모르는 경우에는 네이버 하다가 티스토리 오면 내 블로그를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여기가 규모가 한국에서만 크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구글 검색 엔진이 가장 강력한데 특수한 상황이죠. 한국의 카카오톡하고 한국의 네이버 검색 엔진이 특히 힘을 쓰고 있는 게 조금 특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는 아예 쓸 데가 없을까요? 쓸모없는 블로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용으로는 최고입니다. 국내에서 뭐 식당을 하신다거나 개인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쇼핑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누수나 설비 이런 거 지역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역시 네이버 블로거가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곳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요. 이곳에서 워낙에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또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현금을 바로 주진 않지만 홍보 목적으로는 여기가 맞고요. 티스토리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전문 분야 있죠. 법률 쪽이나 뭐 보험이나 보험도 이쪽이 좀 세긴 한데 많이들 하세요. 또 성형 쪽이나 또 웹사이트 디자인 있잖아요. 웹 디자인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에서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티스토리에서 검색하는 검색자들 연령대가 다음이나 구글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음에서 검색 많이 하시는 분은 20대는 별로 없을걸요. 좀 어려도 30대, 그렇죠? 또 구글 사용하시는 분들, 아주 어린 분들은 구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 나이대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또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 양분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분야에 따라서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다른데 대부분의 사업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체험단이죠. 체험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체험단이 있고 제품을 받는 체험단이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무료로 제공받고 요 대신 글만 써주는 거예요. 혹은 식당에 펜션 같은데 혹은 웹사이트에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은 안 내고 글만 써주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펜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호텔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체험단인데 티스토리는 전무합니다.
한국에는 티스토리 체험단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발굴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전문적인 티스토리 블로거인 거고, 왜냐하면 이 체험단이요, 요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블로거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많죠. 운영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설퍼서 이 중개하는 업체가 오로지 네이버 블로거들에게만 중개를 합니다. 이 네이버 블로거들에게 해야 사장님들도 네이버를 알지 티스토리를 알진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하기도 좋고 실제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험단은 네이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험단은 엄청 쉬워요. 엄청 쉬운데 네이버 블로그 하시고 방문자 수 하루에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시면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것도 하실 수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경쟁력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300명이나 200명만 나와도 체험단 선정이 거의 100%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서울 경기권은 아니겠죠.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네이버 블로거를 서울이나 서울 경기권에서 하시게 되면 혹은 부산, 강릉 이런 데서 하시게 되면 맛집 블로거의 경우에 하루에 충분한 숫자를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체험단은 사실 하나하나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이 체험단 업체에서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나 막 뽑아요. 꼭 완벽하게 수식에 대입해서 방문자 수, 체류 시간 이런 거 보고 뽑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험단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개설해서 그냥 방문자 수 좀 많이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되냐면 네이버 블로그가 들어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모바일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글이 있죠. 위에 방문자 수가 이렇게 1000명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이 여기서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맛집 블로거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슈 키워드로 글을 쓰면 여기서 900명 들어오고, 요거 막 연예인 얘기예요. 여기선 실제로 50명밖에 안 들어왔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이니까 식당 사장님들이나 체험단에서 볼 때는 여기서 맛집으로 1000명인지 요걸로 1000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사실 네이버 블로거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접근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이버가 좀 높다고 봐도 되겠죠. 티스토리는 요즘에 좀 예뻐져가지고 세모 정도. 네이버는 워낙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네이버 UI가 있잖아요. 이렇게 편집하는 방식이나 사진 끌어오고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 스타일이죠. 극단적으로 블로그 스팟 같은 거는 진짜 짜증나게 돼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쪽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 네이버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이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사진 집어넣으면 되고 글 쓰면 되고 가운데 정렬해도 상관없고 색깔도 넣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티스토리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글을 쓰는데 글자 중간중간 글씨도 못 키우고, 그쵸? 그리고 H 태그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뭔지 모르겠고 사진이나 영상 넣는 것도 별로 안 예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할까 마음 먹으시는 분한테, 이것도 할지 말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한테 아니야 티스토리 해 말씀드려도 보는 순간 안 해버립니다. 못생겼다고 포기해버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를 전혀 안 하시던 분들 혹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니신 분들에게 네이버 블로그도 힘들어 보이는데 티스토리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거의 99% 보시면 되겠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SEO입니다. SEO. 이게 검색 엔진 최적화와 관련된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거고 티스토리는 다음 카카오 건데 각각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줌도 있고 있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가 어디에 노출되면 좋으시겠어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면 좋겠죠. 티스토리도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면 좋겠죠. 그쵸? 근데 이 각각의 검색 엔진들이 전혀 다른 회사라서 자기 검색 결과 상단에 띄워주고 싶은 블로그는 어떤 건지 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거 안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SEO 중에 아주 기본 SEO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지키냐면 특히 구글에서 이런 기본적인 SEO를 갖고 있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모든 검색 엔진이나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는 요 SEO 구글에서 정한 표준을 지킬 수 있는 편집 에디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써도 사실 여기에 가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불가능하죠. T스토리는 HTML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손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애드센스라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HTML을 잘 만지면 구글이 원하는 방식대로 글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에서 노출이 가능하죠. 네이버는 쓰다 보면 그냥 어쩌다가 노출이 되는 거지만 여기는 의도해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랑 다음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건 자기네 회사 거죠. 그럼 우대를 해줄까요? 네이버는 100% 우대해줍니다.
네이버는 블로그라는 탭에 네이버 블로그가 뜨고, 저도 이제 있지만 티스토리가 일부 뜨는데 그건 얘들도 알고리즘을 고치다가 못 막았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뜨는 거고, 네이버 검색 엔진 탭 중에 웹사이트 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데 있어요. 그것도 SEO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가끔 뜹니다. 다음은 어떨까요? 다음은 또 우대를 안 해. 물론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최적화가 되면 또 아주 우습게 1등을 계속 하는데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품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내게 최적화가 풀려서 저품질이 되면 다른 티스토리가 뜨냐? 아니에요. 뭐 네이버도 뜨고 온갖 것들이 다 뜹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100% 완전 폐쇄적으로 자기들만 살아남고, 다음은 자기네 거 됐다가 네이버 거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의 경우는 SEO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줌이라든지 다른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게 어렵게 됩니다. 이 구글 있잖아요. 구글이라는 곳에 노출이 되면 매우 안정적이 됩니다. 이 네이버는 검색 로직이 아주 변덕이 심해가지고요. 오늘 1등 하다가 며칠 뒤에는 누락이 됐다가, 그리고 누락됐더니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의지가 사라져버려요. 열심히 하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네이버 내부 블로그 팀이나 검색 엔진 팀에서 변경하면 그냥 내가 한 노력은 휴지 조각 쓰레기통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하시던 분들이 돈도 못 벌고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티스토리 경우에는 다음에서 노출이 되면 좋긴 한데 그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대신 티스토리에서는 구글 있잖아요. 구글로 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략도 가능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한번 올라가면 오래오래 글이 남아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블로그에 좀 진심이다, 그리고 돈 벌 거다, 완전 돈 벌 거다, 그러면 티스토리 가시고, 나는 그냥 음식이나 먹고 호텔 공짜로 다니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가시고요. 나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 홍보해야 된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꿈이다, 더 이상 출퇴근 없고 나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으면서 잠잘 때도 $200씩 돈이 들어오는 게 나의 목표다, 하루에 $200, 그런 분들은 티스토리 오셔야 됩니다. 나는 좀 끈기가 없다, 익숙하지 않은 거는 자꾸 포기하고 안 할 이유만 찾는다, 그럼 티스토리 못하세요. 참, 조 팀장님 있잖아요. 조 팀장님한테 블로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요즘에 그러시는데, 이 조 팀장님은 블로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받은 보험금 받아주시는 손해사정 전문 인력이시지 블로그 전문가 아니고, 저로 착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전화 오거나 카톡으로 이사양 잡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여기 전화해서 블로그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전화번호 공개할 리가 없잖아요. 조 팀장님이 되게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쁩니다. 근데 이사양 잡스 통해서 연락 왔다 그러면 저랑 또 관계가 있어서 아주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지만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물론 보상 관련된 상담은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되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보고 연락하실까봐. 조 팀장님한테 블로그 물어봐봤자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조 팀장님한테 제 연락처 물어봐도 절대 안 가르쳐준다. 궁금한 거는 유튜브에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문의하지 마세요. 제가 1대1 개인 컨설팅 안 하거든요. 답답하셔도 유튜브 댓글로 물어보시고, 좀 프라이빗한 게 있으시면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거기 영상 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반 영상에 물어보시면 9,000명이 넘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할 것 같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개인적이고 싶으시면 멤버십 영상이나 게시글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